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알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라고 전시 포럼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하는 데서 제가 1월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 자료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나 봐요. 그건 제가 발표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하는 어떤 컨텐츠 만드는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 다른 PCO, PU 회사들이 매우 유심히 저희 회사의 발표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때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드는데 이 자료는 사실 팬팀의 오준희 씨하고 김서영 씨가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팬팀 아니지만 만든 자료고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알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들어가 보면 이 풀 버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말고 거기 가면 내공 있는 CEO들, PCO 경영자들이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씩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왜 메스 이상이라는 회사가 왜 시장에서 한마디를 하면 폭발력이 있느냐? 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왜 우리를 무서워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회사는 IT 베이스가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적인 방식으로 FMS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입, 기록도 전산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전시 주최사들이나 PCO들은 저희를 따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메스 이상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고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생성형 AI에 의해서. 이제는 IT 인력이 많다는 것, 숫자가 많다, 쪽수가 많다는 게 경쟁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자료를 보면 UFI 글로벌 엑시비션 바로미터라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97% 이상의 기업들이 19년 대비해서 매출은 전부 다 회복되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조사 응답 자료였고요. 그러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뭐냐? 2016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디지털화죠.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발전과 내수 시장의 경제 현황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슈로는. 그 다음에 내부 경영 위협이라는 데서 이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산업 내 경쟁 관계는 이슈가 줄어들고요. 자,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걸까? 한번 봅시다. 첫째, 디지털화는 2021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매우 급성장한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시 주최사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전시 산업 내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떨어진 겁니다. 이건 뭘까요? 과거에는 전시 산업 내 경쟁이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와보니까 경쟁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내 전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별화, 고유한 경쟁력이 있으면
다른 회사의 경쟁 때문에 우리 전시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19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뭐다? 전시를 대체할 수 있느냐. 코로나19 때 대면 이벤트의 가치 확인을 봤을 때 68%가 확실히 전시회를 대체할 수 없다. 전시를. 즉 대면 전시회의 가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most probable 대부분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전시회 형식이 그러면 온라인으로 대체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전시회의 가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됐어요. 보시죠.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건데요. UFI 글로벌에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새로운 이슈라고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내부 운영의 문제, 보시죠. 내부 운영의 문제, 그 다음 디지털의 영향, 다른 미디어의 경쟁, 내수 경쟁 하나,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내부 운영 문제이고요. 내부 운영 문제를 지적한 회사의 거의 대부분 61%가 공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사람 뽑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전시산업, PCO,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첫째,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라고 68%가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객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인원. 이건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휴먼 리소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또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람 문제, 디지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추려서, 국내 자료, 해외 자료 추려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10개 정도가 되는데 압축을 하면 이 5개로 모여듭니다. 첫째,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인적 관리의 문제. 둘째,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가 이슈가 될 것이다. 셋째,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 참가자들의 경험과 만족이 아주 파편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넷째, 비용 문제. 다섯 번째, 지속 가능성. 이 5가지가 앞으로 우리 전시 산업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반드시 머리에 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런데 이 5가지는 물려 있습니다. 어디에 물려 있냐? 디지털에 물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두 번째, 인적 자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디지털입니다. 그 다음,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을 높이는 방법은 뭔가요? 현장에서의 보여주는 것들을 더 증폭시키거나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과 연결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식이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을 제고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모여듭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 안에 요즘 가장 크게 핫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바로 생성형 AI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다. 디지털 기술과 전시회는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상현실, AI, 라이브 이벤트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시 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 시각화와 상호작용 콘텐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소개한다든가 현장 방문해야 되는 걸 생략하고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땡겨와서 붙인다.
그 다음 세 번째, 디지털 서비스는 대면 전시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전시 트렌드로 이어질 것이다. 네 번째, 앱, 디지털 광고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품이 더 커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전시 응답자 64%가 전시 행사 시 앱, 디지털 광고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품을 추가했다. 모든 전시회의 공통적인 추세입니다. 디지털로 계속 콘텐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 다음 AI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는 뭘까요? 라고 할 때 세일즈입니다. 제일 많이 찍는 분야가 판매, 마케팅, 고객과의 관계 측면인데 세일즈와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그리고 제작, 이벤트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AI가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전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입니다. 추상적인 예측. 자, 디지털 기술과 전시의 융합 한번 보실게요. 2024년도 인공지능, AI죠. 모바일 앱, 가상현실 기술을 전시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게 글로벌리 42%가 AI,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가 4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아시아 퍼시픽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AI 디지털과 관련되는 것들을 전시에 접목시키는 건 유럽이나 글로벌리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훨씬 더 수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더 빠르고요. 자,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로 전시회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대표적인 전시회가 모터쇼와 IT쇼입니다. 여러분, 모터쇼는 완전히 쇠락했죠. 맛이 갔습니다. 어느 정도냐? 미넨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파리, 도쿄, 디트로이트 5개가 세계 5대 모터쇼. 이 세계 5대 모터쇼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뭐로? 모빌리티 쇼. 그리고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심지어 장소와 개최 시기도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모터쇼가 쇠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 CES가 이름이 별명이 생겼죠. 라스베가스 모터쇼. CES를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동차가 CES에 나오니까. 얼마 전 그 디자인 페어에 렉서스가 나온 거 보셨죠? 몇 년 전에. 디자인을 강조하는 자동차는 디자인 페어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모터쇼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과거의 모터쇼로 가면 그 모터걸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몇 마력이냐, 제로백이 얼마나 가느냐, 그리고 디자인이 어떠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키워드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라 그러면 뭔가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제는 뭐 마력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연비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전기차니까. 그 자동차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는 몇 마력에 제로백이 얼마 나가고 이게 8기통 엔진에 엔진 소리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율주행, AI로 가버려요. 디자인이 중요하면 디자인 전시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모터쇼는 미리 방향을 자기가 갖고 가지 못한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시장. 반면 IT쇼를 봅시다. 세계 최고의 IT쇼라고 할 수 있는 CES 말고도 유럽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IFA,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했죠? MWC.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모든 것들을 IT쇼에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혁신이라는 이름. 그죠? 그래서 IT쇼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혁신. 우리는 혁신을 보여주는 쇼야. CES가 가전협회죠. 미국 가전협회. 거기 가전제품 나옵니까? 백색 가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냉장고 세탁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CES가 뭘 보여주죠? 전 세계의 혁신을 보여줘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로 모터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IT쇼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인적 자원 관리를 문제를 봅시다.
PCO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주요 이직 사유, 이직한 사람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연봉, 업무과다, 불안한 비전. 그 다음에 이직할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연봉, 업무과다, 불안한 비전.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PCO는 저희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우리 회사의 연봉 체계를 킨텍스와 코엑스에 맞추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시의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 다음 업무 과다의 문제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한 회사의 비전, 이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우리가 시장에서 블랙홀입니다. 모든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래서 PCO 업계에서는, PO 업계에서는 몇 세 이상이 전시 산업의 블랙홀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장력 인력 수급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비용 문제. 별로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슬라이드 대학에도 생각하는 업체.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반드시. 확실하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7%입니다.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 있죠.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요. 자, 그 다음 이걸 한번 보시죠.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도. 여기에서 보여지는 내용, 프리만 보고서의 내용이 키워드가 한 가지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이벤트 전략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표준화된 경험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Event Go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전시회가 일률적인 이벤트 전략으로 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 전시 산업에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컨텐츠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게임스컴과 E3 전시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E3 전시회는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전시회입니다.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라는 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2023년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세계에서 빅3 쇼, 게임 쇼 중에 하나입니다. 도쿄쇼, 그 다음에 여기 E3, 게임스컴. 그런데 빅3 중에 하나가 폐지가 됐어요. 왜? 이 전시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전시회의 특징은 퍼블리싱 하는 전시입니다. 각 대기업들, 게임 대기업들이 자기 전시회에 나와서 자기의 신규 게임을 퍼블리싱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E3가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입니다.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굳이 전시장에 가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면서 프로모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기업 행사인데. 그런데 그 회사, 이 행사는 그걸 고집했습니다. 계속 그 컨셉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손이 있는데 옆에 다른 회사하고 같은 게임 출시해가지고 여기는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아. 그런데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 게임을 내다 보니까 게임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갖고 나와서 퍼블리싱을 해요. 그랬을 때 서로 경쟁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퍼블리싱하는 전략으로 게임 대기업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는 결국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회복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게임스컴이라는 전시회는, 독일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완전히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 기업들이 퍼블리싱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페스티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 보이죠? 여기에서 모여서 각각 게임들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여기 와서 서로 즐기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E3는 쇠락을 해서 망가져버립니다. 자,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된다?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지속 가능성과 DMI. 과거에는 ESG라는 키워드를 많이 썼죠. ESG가 environment 측면이고요. S가 social, G가 governance인데 워낙 많은 투자나 워낙 많은 연구 활동이 environment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ESG라고 표현했을 때 거의 대부분 ESG라고 하면 환경 쪽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소셜 쪽으로 방향을 조금 땡겨온 게 S 쪽으로 땡겨온 게 DE&I입니다. DE&I가 뭐냐? E가 diversity, 다양성, E가 equity, 형평성, I가 포용성, 그러죠.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DE&I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인종, 성별, 연령, 지향 같은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다양성.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 연공 서열에 따라, 경력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기회 범위 안에서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DE&I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인적 자원, 인적 리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앞으로 전시산업 트렌드에서 꼭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5가지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비용, 인적 자원, 그 다음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 다양성과 포용성 같은 DE&I, 이 5가지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 전시산업 트렌드에서 여기서 이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증가되는 비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문제도 해소하고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 DE&I 문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기업, 이 전시산업과 기업의 운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회사의 IT팀이 디지털 전환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 캠퍼스라고 해서 우리 이조영 이사가 학교장으로 AI, 생성형 AI라는 이름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발제하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AI의 세계로 끌고 가는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IT팀 전체가 우리 회사의 팀 이름 자체가 이제는 IT팀이 아니라 솔루션팀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팀이다. 그 디지털 전환 안에 생성형 AI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계속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업무에 녹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례는 같이 발표하고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팀이 한 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왜? 디자이너도 내가 필요 없고 마케터도 필요 없습니다. 내 머리의 일부를 마케팅에 쓰고 누구를 시켜서? 생성형 AI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쪽수가 많은 게 결코 경쟁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노가다, 단순 반복의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앞으로 1명짜리, 2명짜리 전시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계속 그 전시회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과연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온도로 공감하면서 우리가 계속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켜야 한다. 여기에 공감하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주영 이사가 이 키워드를 실행하는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는 팀으로서 계속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표를 마치고요. 이 내용은 할리마이스 디스커버리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내용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쪽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 뭐 의견? 없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